현 시점에서 2017년에는 R&D 성과 도출이 좀 기대되고 흑자 전환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제약주입니다. 종근당도 마찬가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숫자가 나오는 실적이 되는 이 바이오주들 눈여겨보자라는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 앵커 또 다른 특징주 전해주시죠. 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 광고 부문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쇼핑 검색 광고 출시로 인해서 4분기에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다 또 이 동영상 채팅 앱이 스노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은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카카오도 오늘 반등다운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찬 통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무려 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광고 부문이 아무래도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풀렸고 또 외국인도 함께 사주면서 동반 매수 속에 오늘 카카오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 두 종목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가 4분기 실적 기대감과 동영상 채팅 앱 스노우 성공 기대감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공과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주가도 많이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예, 우선 네이버 말씀드리면요. 어제 이제 동영상 채팅 앱 스노우가 다운로드 수 1억을 이제 돌파했던 소식이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이버 페이와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효과로 주요 이제 성장 동력인 쇼핑 관련 매출액에 이제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검색 광고 대비 이제 규모가 이제 미미했던 디스플레이 광고 역시 이제 타겟팅 광고 비중 확대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우려가 확대된 라인 광고 성장에 대한 의구심 또한 올해 이제 상반기로 예정된 대만과 태국 타임라인 광고 도입으로 이쪽 부분도 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적 부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4분기 연결 매출이 한 전분기 대비 한 7% 정도 상승 전망을 하는데요. 광고업 성수기에 따른 본사 매출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스노우 등 지표가 좋고 라인 퍼포먼스 광고 역시 견조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4분기 실적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무난한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하방인 경직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숨고르기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특징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코스피 시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S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 분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 분할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 이 삼성 SDS의 IT 서비스 분야와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제기가 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3%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포스코 캠텍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역시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3.4%까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음극재 생산 시절 증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또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권주 가운데서는 또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통합 미래에셋대우로 출범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3% 이상의 강세를 또 시현하고 있고요. 타이어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료인 고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가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에는 또 겨울철 타이어의 이 호주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0.7% 강세를 시현하면서 타이어 관련주 전반적으로는 또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들어서 또 주목받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 특징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타이어주들 지난해 말부터 이 가격 인상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끌고 가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1월부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타이어 가격 인상이라는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겨울용 타이어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어 회사 4분기 실적은 호실적으로 모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회사로 저희가 한국 타이어를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및 유럽 내 물량 성장을 바탕으로서 지금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천연 고무 등 원재료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투입 단가가 4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7% 정도 감소하는 수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한국 타이어를 좀 접근했을 시 매물대가 많은 한 5만 7천 원대의 돌파 요인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지난 11월부터 개인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좀 쌍끌이 매수가 좀 나타나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도 줄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17년에는 5년 만에 타이어 가격 인상이 본격화가 되는데 매출 성장과 마진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 살펴봐야 할 종목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통해서 수급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나 현대차 그룹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모비스 1% 이상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데케미칼은 하락하고 있지만 LG화학, 화학주는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에서 LG화학이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수급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또 CES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도 살펴봐야 될까요? 예, 뭐 특징적인 부분 어제 이제 미국장 통신주 상승이 이제 가파랐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우리나라 그 통신주 한번 짚어드리면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제 4분기 실적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통신 3사 4분기 실적 예상 영업이익이 한 7,600억 정도로 시장 컨센보다는 뭐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갤노트 판매 중단에 따른 기고 효과와 그 마케팅 비용 증가 등으로 3사 중에 이제 SK텔레콤이 예상치보다 가장 좀 저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분기 실적 하회로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이제 SKT 이익 성장률이 가장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이동 전화 매출액 성장률이 양호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감가상각비 증가 부담도 적고 SK 플래닛 적자폭 감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 또 인적 분할로 지배주주 개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주가에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올해 조기 대선 영향으로 통신 요금 인하를 비롯한 이제 민생 법안 그 논의가 쉽지가 않아서 뭐 정부 규제 리스크가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 방식 역시 그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본료 폐지가 아닌 데이터 요금 인하 방식이라서 이렇게 된다면 뭐 그 통신주에도 뭐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통신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정 1시간 증시상황 정윤성 앵커, 메리츠존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손과장 이정훈 연구원과 함께했는데요. 정성 앵커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